범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왜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오늘은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5화와 6화를 리뷰하고 이어서 7화 예고와 제 개인적인 예측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앱이에요. 조이란 여잔데 팔로우한 사람 중에 피해자 4명 전부 있어요. 핸드폰 그 여자한테 전해. 그 여자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5화는 모방살인범 조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회차였습니다. 중요한 건 수열이 엄마 정희신으로부터 은밀한 단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모자의 공조는 점점 강해지는데요. 정희신은 남편을 죽였다고 고백했지만 수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단서를 제공하는 순간에도 그는 엄마가 저지른 과거 범행의 무게와 그 피가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죽었다고 잊혀졌던 살인마가 멀쩡히 살아서 쏘댕기고 있어. 서구환 죽였냐고요. 너부터 얘기해봐. 서구환이 죽으니까 다행이란 생각은 안 들어? 또 하나의 사건 전개는 며느리 정영과 시어머니 정희신의 만남입니다. 불길하면서도 묘하게 친근한 대화가 이어지며 시청자는 혹시 정연이 이후 사건에 깊게 휘말리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품게 되죠. 박민재는 벌써 풀어줬다던데? 정신 좀 차려. 괴물 같은 살인마 칭송하는 짓 그만두고 멀쩡하게 좀 살으라고. 5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박민재를 둘러싼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조이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 습격당하고 쓰러집니다. 경찰이 추적한 조이의 흔적은 오페라 가수였지만 이는 철저한 미끼였고 실제 타겟은 박민재였던 겁니다. 결국 5화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범인은 수사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고 누가 타깃이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 시청자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다음 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화는 한마디로 조이 실체 공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박민재의 죽음입니다. 그는 차수열을 돕기 위해 홀로 조이를 유인했지만 끝내 살해당합니다. 수열은 그를 끌어안고 절규하지만 지켜내지 못했고 이 죽음은 수열의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안녕. 도와주세요. 정희신처럼 생각하고 정희신처럼 행동할게요. 이후 정희씨는 범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노골적으로 도발합니다. 너무 서둘러 내 방식은 아닐 텐데 라는 말로 범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자 범인은 결국 실시간으로 범행을 생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호텔 객실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피해자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이 사람 죽는다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범인 못 잡는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허점을 드러냅니다. 수열은 직감적으로 범인의 방을 특정했지만 김나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눌러버렸고 혼란 속에 범인은 도주합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긴박한 연출은 좋았지만 경찰이 지나치게 무능하게 묘사돼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왔죠. 저 역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이 노래 알죠? 그때 내가 흥얼거린 노래까지 똑같이 따라했어. 강영호 탄광사택이요. 숟가락으로 코를 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그 사건이요. 범인의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범인이 흥얼거린 노래가 정희신이 과거 살인을 저지를 때 불렀던 곡과 같았던 것. 즉 그는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과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였습니다. 수열과 정희신은 피해자 강영호의 아들 강연중이라는 이름에 도달합니다. 강연중은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죽은 고양이를 들고 다니던 섬뜩한 아이였죠.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자가 더 쉽다라는 혼잣말은 시청자에게 성별 반전의 복선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피해자 목숨에 관심 없는 팀장.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6화의 진짜 폭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팀이 차수열과 정희신이 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팀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수열을 몰아붙였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 아내 정연에게 내 어머니가 바로 사막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연은 충격에 빠지고 수열은 자신의 피에 흐르는 살인마의 피를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수열이 정연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저만 그랬나요? 수열이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6화는 이렇게 조이의 실체와 수열의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며 강렬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고현정과 장동윤의 연기는 여전히 드라마를 이끄는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정혜신의 냉정함과 때때로 드러나는 모정은 소름 돋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연출도 훌륭했죠.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수사팀의 무능이 과도하게 반복되며 답답함을 유발했고 6화 후반부는 클리셰적인 즉 비상벨 울리고 사람들 몰려 나와서 혼란스럽고 그러나 범인을 놓친다. 너무 익숙해서 새로움이 없는 진부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차라리 수열과 정희신의 심리전에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7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기다릴까요? 놈은 지금 흥분했어요. 자기 흔적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요. 청장님 특별 지시상. 지금부터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로 강연중의 정체. 사실상 조이로 확정되었지만 드라마 특성상 마지막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서하라가 진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서하라가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슨 뽕뽕이가 있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만약 자식을 돕는 스토리가 아니라 두 번째로 아내 정연의 임신 복선입니다. 예고편에 나온 임신 암시는 앞으로 그녀가 직접적인 타겟이 되거나 수열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이용될 것입니다. 정희신이 여기로 온다고? 수열이 데려와. 걔도 너만큼 절박해. 가면 죽어요. 나 이거 해야 해. 세 번째는 정희신의 외출입니다. 드라마 제목에 외출이 붙은 만큼 정희신이 실제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며 범인과 직접 맞대결하는 전개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윤이 어떻게 만났어? 자기 덕분에 네가 행복하다고 했어. 근처 인력 수배해서 바로 보내요. 마지막으로 수열의 심리 변화입니다. 정희신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선언은 결국 그가 엄마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열과 정연이 동시에 위험에 빠진다면 엄마와 달라지고 싶다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사마귀는 매 회차마다 새로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5, 6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조이의 정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다음 주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끝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